네, 베이직센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04쪽에 있는 문제들 모두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놈을 fx라고 놓고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16x 이렇게 되죠. 그러면 4x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돼서 14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요 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x축이랑 3번을 만나죠. 마이너스 4에서 만나고 0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난다. 요 간격을 좀 고려해서 그려주는 것이 좋고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f'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요 플러스는 영역이 넓고 여긴 좁죠.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한 양은 많이 크게 그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하는 양은 작게 그렸죠. 요것이 지금 이 넓이를 반영을 해서 그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된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되겠고, 요 지점, 여기 극소를 갖는 지점이 마이너스 4, 그리고 극대를 갖는 지점, 여기가 0이겠죠. 그리고 다시 극소를 갖는 지점,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럼 이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요 fx가 x축이랑 몇 번 만나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 절편이 몇 개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요 놈의 그래프가 0,0을 지나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0,0 요 지점을 지나가도록 x축이 놓여 있을 겁니다. x축이 이렇게 놓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궁금했던 x 절편이 몇 개일까 찾아보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쵸? 그러므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도 3개가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요런 방정식이 나와 있을 때 여기에서 요 k를 요쪽으로 넘겨준 다음에 k를 분리시켜 가지고 하나의 상수함수로 구분해서 그 상수함수를 움직이면서 답을 찾는 문제죠. 그래서 k를 이항시키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은 k 이렇게 분리를 시킬 거고, 그럼 요 부분만을 우리가 fx라는 하나의 함수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fx라는 함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 k, 요거를 y는 k라는 하나의 별도의 상수함수라고 봐준 다음에 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 다시 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곧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동일하다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우선 할 일이니까 f'x부터 구해보면, 자, 얘는 3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니까 3x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x축과 만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일 겁니다. 그럼 fx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인데, 요 지점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이 극소가 되는 지점이 x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의 그래프에서 이제 우리가 y는 k를 그어볼 건데, 이 녀석을 어디에 그어야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니까 교점이 3개가 될까요? 이게 질문이니까 당연히 이 녀석을 여기다 그어야죠. 요렇게 y는 k가 지나가 줘야지만 교점이 3개가 생기면서 이 방정식의 실근도 3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y는 k라는 상수함수는 아무리 높아도 이 지점을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아무리 낮아도 이 지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아서 그 사이에 k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죠.
자,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2인 순간이니까 f-2를 구해보면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1이니까 3이 되겠네요. 그쵸?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f0이죠. f0. f0은 당연히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자, 3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겠죠. 당연히 등호도 붙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상수함수가 만약에 딱 3에 걸쳐 있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 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등호 없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 문제도 2번과 이제 유사한데 2번보다 조건이 약간 추가된 것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실근을 세 개를 갖는 건데 이번에는 그 세 실근에 부호까지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까와 똑같이 이제 K를 한쪽에다 놓고서 요 놈을 fx라고 놓고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아까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x축, y축을 정확하게 그어가지고 자, 그러면 f'x를 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그럼 f'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과 3에서 x축과 만나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여기서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 극점을 먼저 구하고 갈게요. 자, 마이너스 1지점에서 fx의 값이 얼마인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f-1은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분의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3도 구할게요. f3, 3은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렇게 x축, y축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고 자,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3분의 2라는 극대값이 나왔구나를 알고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3분의 2, 뭐 여기쯤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3분의 2고 또 하나는 3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0이라는 극소값이 나왔다. 그러면 3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0이라는 극소값이 나왔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텐데 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 fx의 y절편까지 딱 표시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양수, 음수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y절편은 요 끝에 있는 상수항이 y절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지점 여기가 y절편일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분의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내려오면서 y절편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가 쭉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가 지금 fx의 그래프인데 여기다가 내가 또 y는 k라는 얘를 분리시켜서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본다 그랬죠? 그럼 얘를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은 다음에 요 놈을 가지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면은 교점이 2개가 되고 더 내려오면은 교점이 3개가 되는데 보세요. 지금 상태는 교점이 3개이긴 하지만 음수인 x값이 2개, 양수인 x값이 하나인 게 보이죠? 그쵸? 요 지점의 x좌표는 음일 거죠. 요 지점 x좌표만 양일 테니까 그러면 이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죠? 서로 다른 2개의 음의 근과 한 개의 양의 근을 가진 거니까요. 자, 그래서 더 내려가요. 여기 말고 더 내려갑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와도요. 여기까지 내려와도 아직도 여기 음근이죠. 여기도 음근이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만 양의 근이니까 아직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이 녀석이 자, 여기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y절편 그 마이너스 1이라는 y절편보다 더 아래로 내려와야지만 그래야지만 음근 하나와 양근 2개를 가지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K의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y절편부터 아래 여기 극소값 마이너스 10까지 요 사이에 K값이 놓여 있어야
문제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놓고 특히 y절편 잘 표시해 놓고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9까지 그럼 8개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두 곡선 쟤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점 찾는 식으로 가면 되겠죠.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는 것이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식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이죠. 자, 그러면 요 교점 찾는 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게 만들어 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k 혼자 상수함수로 냅두고 자, 이쪽에 있는 애들은 좌변으로 다 넘겨가지고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4x 자, 요 놈을 fx라고 볼 거고 요 놈과 자, k가 분리돼가지고 y는 k라는 상수함수 하나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럼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럼 2, 4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f'x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 그러면 fx는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일 텐데 자, 극대를 갖는 요 지점이 x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극소를 갖는 요 지점이 x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y는 x라는 상수함수를 하나 그어주는데 그 상수함수가 요 놈의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딱 보이죠? 여기 아니면 여기 그쵸? 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두 군데 저 두 군데의 k 값이 딱 놓이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나온 여기는 양수겠죠? 그쵸? 우리는 음수를 찾고 있는 답이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양수일 거고 요 지점의 y좌표가 아마도 음수겠네. 그 값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음수 k값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인가만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F4를 한번 계산해 보면 여기다 넣는 거니까 6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9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0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갈게요. 5번 문제도 부등식 자, 5번 문제는 부등식 문제입니다.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언제 성립했으면 좋겠냐면 1부터 3이라는 범위에서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k를 넘겨서 구분하고 싶죠?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요것을 우리가 얘가 지금 자,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건데 이 좌변에 있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fx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함수로 볼 거고 우변에 있는 녀석은 y는 k라는 상수 함수로 볼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을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1부터 3이라는 범위 내에서는 자 fx의 그래프가 이 상수 함수보다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상에서 크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이 상수함수의 그래프보다는 위에 떠 있어야 돼요. 어느 구간에서? x가 1부터 3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에서. 그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미분을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러면은 요게 1, 3에 2, 4에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그럼 x 마이너스 2하고 3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건 x축하고 두 번 만나는데 요쪽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고 요쪽이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좀 크게 그릴까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인데 여기가 지금 x는 마이너스 3분의 4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x는 2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가 다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1부터 3이라는 영역 여기만 궁금해요. 그래서 자, 1을 끊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고 여기가 2니까 1이면은 한 여기쯤에 x는 1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x는 3. 그럼 2에서 더 오른쪽으로 여기쯤에 x는 3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궁금하지 않고 우리는 딱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그래프만 요놈의 그래프만 y는 k라는 상수함수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y는 k라는 상수함수 요 녀석은 자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빨갛게 색칠한 요 부분만 자, 요 상수함수보다 더 위에 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k는 요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결국 어디까지 k가 올라갈 수 있느냐는 이 빨간 부분 중에 제일 낮은 지점 여기까지가 k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어디냐면 이 양쪽 끝에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쵸? 요 색칠한 부분의 최소값 거기의 값보다 k가 더 작으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의 값은 x가 2일 때니까 f2의 값을 계산해 보면 자, 여기다 넣는 거니까 8-4-16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지점의 값이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그러면 요 k 상수함수 k는 아무리 커도 마이너스 12보다 크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2하고 딱 겹치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등호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 요 상수함수가 여기에 딱 붙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는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요것이 답이 되겠고 최대값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속도와 거리로 넘어왔는데 x가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죠. x가 지금 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5t입니다. 근데 문제를 쭉 훑어보니까 뭐 가속도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속도식과 가속도식 모두 찾아놓고 시작을 할게요. 한 번 미분하면 속도식 그리고 다시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식이죠. 자, 요렇게 세 가지를 찾아 놓고서 기억부터 보면 t가 2일 때 전피의 속도는 9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저기다가 t 자리에 2 집어넣으면은 9가 나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자, v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2-36 플러스 15인데 이거는 9가 아니라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기억은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호까지 살려서 마이너스 9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속도가 아니라 속력은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러면 기억이 맞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알죠? 속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배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억에서 속도가 아니라 속력 이렇게 말했으면 기억도 맞는 말이 돼요. 근데 지금은 속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체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전피는 출발 후에 원점을 한 번 지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 위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V가 요거니까 자, V를 먼저 3으로 묶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면 6t 플러스 5 1, 5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괄호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5죠. 자, 그러면 이제 요놈의 그래프는 요렇게 돼가지고 1, 5에서 만나는 요런 그래프가 VT의 그래프가 되겠고 그럼 이걸 이용해서 XT의 그래프를 찾으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XT 입장에서는 얘가 도함수인 거죠. 얘가 도함수니까 얘를 이용해서 XT를 찾으면 XT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런 3차 함수인데
요 지점이 얼마냐면 x는 1인 순간이고 요 지점이 얼마냐면 x는 5인 순간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 0,0을 지나가는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 말고 옆에, 자, 조금 더 옆에 요렇게 y축이 있을 거예요. 여기 y축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가 0,0을 지나가니까 여기가 그러면 x축이, t축이 되겠죠. 요렇게가 vt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니, xt죠? xt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원점인데 이 물체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요 순간에 운동 방향을 바꿨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오다가 요 순간에 출발점 0이라는 지점을 다시 지났고요. 또 쭉 음의 방향으로 가다가 요 순간에 다시 한번 운동 방향을 바꿨고요. 쭉 올라오다가 다시 요 순간에 원점을 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물체는 출발 이후에 원점을 한 번, 두 번을 지나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미 보여요. 그쵸? 요 1지점과 5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하는 건 속도가 0이면서 전후에서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찾을 수 있죠. VT 그래프에서 찾는다면 요런 지점이죠. 그쵸? V가 0이면서 속도가 0이면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그것을 XT 그래프에서 찾자면 요런 지점이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순간의 위치는 x에다 1을 넣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자, 여기다 1 넣는 거니까 7이 되겠고요. 또 한 번 x에다 5 넣어보면은 이거는 125 마이너스 225 플러스 7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그 두 순간에 위치가 각각 7과 마이너스 25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리을, t가 3일 때 가속도는 0이다. 근데 우리 아까 가속도식 여기다 찾아놨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3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0인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직선 선로를 달리는 기차에 제동을 건 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제동을 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제동을 건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얘기죠. 기차에서 브레이크를 끽 밟았는데 그 기차가 요런 그러니까 위치로 따지면 요런 식을 갖는 운동을 쭉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멈추지 않잖아요. 멈출 때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가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요 x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알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주면 12-0.6t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식이 왜 필요하냐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기차에 제동을 건 후, 브레이크를 밟은 후 기차가 정지할 때까지 이 정지할 때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이 필요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정지했다라는 건 속도가 0이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V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지? 이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V가 0이 되는 순간이면 이제 12-0.6t가 0인 거니까 12가 0.6t 넘어가면 10분의 6t죠. 그죠? 10분의 6t. 그럼 6분의 10 곱하면은 얘는 20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20초가 걸렸어. 이런 말이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그랬으니까 자, 이게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잖아요. 요게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여기다가 t자리에 방금 찾은 20을 집어 넣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 마이너스 0.3에다가 400을 곱하면은 120이죠. 자, 그럼 빼면 또 120이 나오기 때문에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